위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꼼꼼히 좀 따져볼게요. 이것 때문에 생긴다 위암 4대 유발 인자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나 1급 발암물질이야. 무서워라. 뭐지? 짠, 헬리코박터균인데 사실 이게 그 염산만큼 강한 위산 속에서도 살아남는 유일한 균이라고 들었어요, 심 교수님.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의 이제 약어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급성위염, 만성위염, 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같은 소화성 궤양과 나아가서는 위암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일자로 알려져 있어서 1994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분에 비해서 균이 있게 되면은 위암의 위험도가 3.8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일반적인 그 균의 경우에는 위가 강산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반면에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요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들기 때문에 위를 중성으로 만들어서 잘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헬리코박터가 그런 위 상피세포의 자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쏟아지게 되고요. 거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서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파괴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위암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궁금한 게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중 2명 중에 1명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젊었을 적에 제균 치료 한번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정말 우리나라의 약 반수 50% 정도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염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이제 대변에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입으로 전염이 되고 또는 입에서 입으로 또는 오염된 물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음식을 같이 이제 쉐어하는 경우에도 이런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 절반 중 하나라니까 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은 반드시 없애야만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제균 치료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요,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앞서 신기남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50%는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는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또는 위에 저도 말트림프종 또는 조기위암의 절제술 후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꼭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 선종을 절제한 후에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또는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모든 50% 이상의 인구들을 다 제균 치료하는 경우에는 항생제에 따른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약에 따른 부작용이나 또 이후에 재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치료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시경을 할 때마다 이러한 병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 저희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유발인자. 염증 우습게 보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 네. 그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건강검진 받으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면 위가 얇아진 건가요? 라는데 위가 전체적으로 얇아진 건 아니고 점막이 주로 얇아진 게 위축성 위염입니다. 이러한 점막의 두께가 얇아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요. 방어 능력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나빠집니다. 위축성 위암 상태가 수년 이상 지속되면은 위점막 세포가 장점막으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장점막은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의 공격에 아주 취약하게 되죠. 저렇게 생겼군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심해질수록 위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위축성 위암의 경우는 대략 6배, 그다음에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는 10배에서 20배 정도 위암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 번째 위축성 위암은 위 점막이 얇아져서 핏줄이 다 비쳐 보이게 되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이 우둘두둘하게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니 저도 위 내시경 하면 가끔 위험 증세는 조금씩 나오는데 뭐 저 정도면 아주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걸리면 어느 정도로 아픈 겁니까? 증상이 어때요, 김 교수님? 예, 방금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꽤 정상 소견에서 벗어나서 심하게 증상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드물게
상복부 불편감, 복통, 속쓰림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에 모두 다 그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환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보통은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검진에서 발견되면 네.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위암의 4대 주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녀석은 내 안에 암세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 굉장히 네. 무서운데요. 선종성 위용종이 나왔습니다. 용종도 종류가 있잖아요, 심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 점막에 뿔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혹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위 용종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염증성 용종이라든지 과증식성 용종, 선족성 용종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과증식성 용종의 경우에는 주로 발적을 동반하고 있고요. 주로 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로 선종성 용종의 경우에는 거의 정상 주변 점막과 거의 유사해서 그러네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저렇게 납작한 형태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경도의 발적이나 함부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증식성 네네. 용종의 경우에는 별로 악성이나 이런 크게 위험도가 없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위저성 용종이라고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저런 용종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종성 용종의 경우에는 전암성 병변이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서 반드시 제거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위험한 선종이라는 것이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보고 이게 선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직 검사를 딱 해봐야 아나요, 교수님?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선종성 용종이 숨어 있는 경우에도 거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일단 확진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내시경 전문가의 눈이 일단 반드시 필요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생검을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요. 네. 네. 그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을 위 안으로 넣어서 저렇게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서 병변 주변으로 저희가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의 경계를 표시하게 되고요. 오.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위 점막을 부풀리게 되고 저희가 특수 전기 칼을 이용해서 그 병변을 절제를 하고 그것을 떠내는 과정을 통해서 신기하다. 예, 내시경 점막 절제술 또는 점막과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실제 치료 과정인데요. 위 주변으로 병변 주변으로 표시를 하고 네. 오, 신기하다. 네, 네, 거기에다가 예쁘네요. 네, 점막액을 주입한 후에 그 떼내는 나이프를 거다. 이용해서 병변을 깨끗하게 절제해내는 이런 점막과 박리술을 통해서 선종성 용종을 저희가 안전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 장면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실감 난다. 역시나 교수님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의 주범 마지막은요. 역시나 이 식습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먹을 땐 참 좋았지. 근데 안 좋은 게 짠 음식과 탄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 네. 위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한 것 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짠 음식과 탄 음식입니다.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위 점막에 손상을 가져와서 발암 물질이 위 안으로 침투하기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그런 탄 부분에서는 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폴리사이클릭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러한 물질들이 DNA 내 전사나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짜지 않게 드시고 네. 태워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짜게 먹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암도 생긴다니까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설렁탕 같은 경우 소금은 안 넣는데 또 대체하는 김치 국물, 깍두기 국물 넣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또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라면 먹고 우유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럼 조금 짜게 먹고 물이나 희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맞습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골타기. 네. 틀렸나요? 네, 저희가 일단은 희석해서 먹으면 짠맛은 덜 느껴지는데 결국 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 또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소금 섭취량을 권장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9배네. 왼쪽에 있는 게 권장량이고 오른쪽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아이고, 평균적으로 어머나. 먹는 양입니다. 아이고.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김치나 국, 찌개 또는 어패류를 통해서 소금을 섭취하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짬뽕 아시죠? 네. 짬뽕에는 나트륨이 4,000mg, 즉 권장 그 소비량의 2배 이상 들어가 있고요. 와, 또 남녀노소 다들 좋아하시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1,800mg으로 하루 섭취량의 90%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게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짠 음식, 탄 음식뿐만 아니라 위암을 불러일으키는 밥상 위에 주범이 또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열어드릴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이고요. 네. 그다음 옆에가 자, 옆으로 가보시면 아이고 왜 안 나오나 했죠. 술이 나왔어요. 술이 김 왠지 교수님 요거 술이.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예.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제를 쓴다거나 염지, 염장 혹은 훈연 등의 가공을 한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보존제로 쓰이는 질산염, 아질산염이 질산염, 아질산염이나 염지, 염장에 쓰이는 나트륨이 그 발암물질 중에 하나죠. 니트로소 화합물로 그 생성을 유도할 수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러한 그 훈연 과정에서도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발생된 발암물질이 위암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은 술도. 1급 발암물질로 아이고. 네, 알려져 있죠. 위암에서도 이 음주와 상관관계가 많은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